지역에 미분양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특히 지난달 경기도 미분양이 14%나 급증하면서 전국 미분양 주택의 절반 이상이 경기도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가 분양가가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강남 개포주공 3단지를 재건축하는 현대건설의 DH 아너힐즈에 대한 분양 보증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금융권에서 12명의 최고 경영자의 임기 만료가 한꺼번에 다가옵니다. 연임이냐 새 수장이냐를 두고 금융권 인사 태풍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 이후 한 달이 지난 가운데 글로벌 금융시장이 빠르게 이전 모습을 되찾고 있는 듯 보이지만 그 속은 살얼음판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브렉시트가 세계 금융시장에 시한폭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투데이 포커스에서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5일 월요일 생경제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기 지역의 미분양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지난달 경기도 미분양 물량은 19,737가구로 전달 대비 14.3% 급증했습니다. 분양 시장이 들끓었던 평택, 남양주, 안성 등에서 미분양 주택이 크게 늘었습니다. 보도에 정창신 기자입니다. 오늘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6월 경기 미분양 물량은 전달과 비교해 2,465가구 늘어난 19,737가구입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의 절반 이상입니다. 특히 남양주 미분양은 전달과 비교해 146.6% 늘었고 평택 139.6%, 안성 33.1% 각각 증가했습니다. 남양주는 별내선 등 교통 호재가 부각됐었고 평택은 미군기지 이전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예정된 곳으로 분양시장이 들끓었던 곳입니다. 주택업체들이 밀어내기 차원에서 대거 분양 물량을 쏟아낸 데다가 중도금 집단대출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면서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분석이 됩니다. 수도권에서 인천 미분양 주택은 3,179가구로 전달과 비교해 2.3% 소폭 느는 데 그쳤습니다. 서울 미분양은 409가구로 오히려 19.3% 감소했습니다. 수도권 전체 미분양 주택은 전월보다 11.7% 증가한 23,325가구를 기록했습니다. 지방 미분양은 지난달 36,674가구로 전월보다 6.1% 늘었습니다. 경북 지역이 전월 대비 20.7% 늘었고 충북 17.7%, 전북 15.6% 각각 증가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주택 인허가 물량은 79,912가구로 작년보다 9.3% 증가했고 상반기 인허가 물량은 35만 5천여 가구로 1991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가 고분양가를 이유로 강남구 개포주공 3단지를 재건축하는 현대건설의 DH 아너힐즈에 대한 분양 보증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대건설이 신청한 DH 아너힐즈의 3.3제곱미터당 분양가는 4,310만 원입니다. 이는 지난 6월 기준 강남구의 3.3제곱미터 평균 분양가인 3,804만 원보다 13% 높고 3개월 전 분양한 인근 개포주공 2단지의 3.3제곱미터 분양가보다 14% 높은 수준입니다. HUG는 인근 아파트 분양가와 비교해 10%를 초과하는 경우 고분양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HUG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분양가를 책정해 재신청할 경우 보증 발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HUG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 보증이 주거 안정을 위한 공적 보증으로서 역할을 하는 만큼 향후 적정 분양가를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은 보증 리스크 관리를 위해 보증 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 관계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요구하는 수준대로 분양가를 낮춰서 재심의를 신청할지를 놓고 조합을 주축으로 다시 논의를 해봐야 한다며 시간을 두고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고 경영자 임기 만료가 한꺼번에 다가오면서 금융권 인사 태풍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민간 금융사와 공공금융기관을 포함해 12명의 최고 경영자 임기가 맞물렸는데요. 특히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치는 기관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대규모 금융기관 CEO 인사라는 점에서 관심이 뜨겁습니다. 정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부터 국책은행과 금융공기관, 대형은행 등에서 수장 자리가 바뀝니다. 오는 8월부터 내년 3월까지 금융권에서 임기 만료를 앞둔 최고 경영자는 12명이나 됩니다. 당장 다음 달 26일 임기 만료를 앞둔 위성호 신한카드 사장의 연임 여부에 금융권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한동호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현재 68세로 규정상 연임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위 사장이 연임할 경우 차기 신한금융지주 회장 자리를 놓고 조영병 신한은행장과 본격 경쟁이 예상됩니다. 은행권에서는 오는 12월 임기 만료를 앞둔 이광구 우리은행장과 권선주 기업은행장 역시 관심의 대상입니다. 이광구 행장의 경우 올 들어 2개 분기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는 등 눈에 띄는 실적을 거두고 있지만 민영화 추진 정도에 따라 연임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권선주 행장도 실적과 리스크 관리로 좋은 평가를 얻고 있지만 기업은행장 연임 사례가 많지 않아 결과는 불투명합니다. 만약 교체된다면 후임은 기업은행 내부에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성과연봉제로 대립각을 키운 노조에서 벌써부터 외부 낙하산 인사에 대한 결사 반대 의지를 표명해 갈등을 더 키우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 9월 서근우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11월 홍영만 자산관리공사 사장, 내년 1월 김한철 기술보증기금 이사장도 임기가 만료됩니다. 모두 현직 수장의 연임 사례가 거의 없어 CEO 교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내년 3월에는 이덕훈 수출입은 행장도 임기가 만료되는데 최근 조선해운 부실 여파로 연임 가능성을 낮게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국내 철강업체들의 주가가 미국과 중국에 잇따른 반덤핑 관세 부과 소식에 출렁였습니다. 장 초반 한국 업체들에 대한 글로벌 철강 무역 규제가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에 철강주는 줄줄이 하락했지만 이후 큰 피해는 없으리라는 분석이 나오자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철강업주 대표주인 포스코는 1.82%까지 내렸다가 1.37% 상승 마감했고 계열사인 포스코 강파는 2.21% 올랐습니다. 현대제철, 고려제강, 세아제강, 한국철강 등은 장중 한때 2%에서 3%대까지 내려갔으나 하락폭을 줄이며 장을 마쳤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21일 블룸버그는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냉연 강판에 반덤핑 관세와 상계 관세를 매기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또한 우리나라에서 수출되는 방향성 전기 강판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증권가에서는 포스코의 미국 냉연 강판 수출량은 전체 수출의 2.5%로 미미한 수준이고 한국의 방향성 전기 강판 수출은 전체 철강 수출의 1.6%에 불과해 국내 업체들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지난해 전 세계 고급차 시장을 겨냥해 선보인 제네시스 브랜드가 국내 초대형 세단 시장을 독식하며 질주하고 있습니다. EQ900를 필두로 이례적인 판매고를 올리며 승승장구하고 있는데요.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네시스 브랜드가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제네시스의 첫 신차인 EQ900는 올 상반기 17,069대의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반면 수입차 업체들은 동급인 벤츠 S클래스, BMW 7시리즈, 아우디 A8, 렉서스 LS 등 이 4차종을 합쳐 총 5,550세대를 파는 데 그쳤습니다. 즉 제네시스 EQ900가 국내 초대형 세단 시장의 75.5%를 차지한 셈입니다. EQ900의 전신인 에쿠스의 연간 최대 판매 기록은 2002년 16,927대. 제네시스 브랜드로 바뀐 뒤 반년 만에 연간 판매 기록을 뛰어넘는 쾌거를 기록한 것입니다. EQ900는 이달 중 2만 대의 판매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최근 또 다른 제네시스 브랜드의 신차인 G80에 대한 관심도 뜨겁습니다. 지난달 13일부터 사전 계약을 받기 시작한 제네시스 G80의 계약 물량은 무려 11,200여 대에 달합니다.
이처럼 EQ900와 G80로 기존 프리미엄 강자들의 아성을 위협하는 형국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주가와 환율 등 세계 금융시장의 주요 지표는 브렉시트 충격 이후 빠르게 예전의 모습을 되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세계 경제가 겉보기엔 정상을 되찾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춰보면 영국이 외환위기를 향해 한 발씩 다가서며 브렉시트 시한폭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보경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브렉시트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 글로벌 금융시장은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 세계 증시가 출렁했던 브렉시트 이후 한 달이 지났는데요. 빠르게 이전의 모습을 되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브렉시트 투표 전날인 지난달 23일과 이달 22일 한 달 사이에 미국과 일본,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 증시 대부분이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브렉시트의 단기 충격을 딛고 미국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가 한 달 전보다 3%나 올랐고요. 또 일본도 같은 기간 2.4% 상승했고 중국도 4% 올랐습니다. 대부분의 신흥국 증시가 브렉시트 충격에서 회복된 모습입니다. 우리 증시도 우려와 다르게 브렉시트 이전 수준보다 1% 이상 올랐습니다. 브렉시트 악재가 수그러들면서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전 세계 펀드 자금이 이동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증시도 수혜를 보고 있는 것인데요. 국내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는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22일까지 한 달간 2조 7,683억 원어치의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네, 우리 증시를 비롯한 이 전 세계 증시에서 브렉시트의 불확실성이 좀 거치는 모습인데요. 유럽 시장은 이 브렉시트의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유럽 증시 대부분은 아직도 브렉시트 영향권 내에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범유럽 지수인 유로스톡스 50 지수 변동률은 같은 기간 마이너스 2.16%로 나타나서 브렉시트 이전 수준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 국가 증시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들은 유럽 증시의 느린 회복 속도가 향후 세계 경제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이탈리아 등 주요 유럽 은행들의 부실 문제가 도사리고 있고요. 또 실물 경제 침체 가능성도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IMF가 영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을 2.2%에서 1.3%로 내리고 유로존은 1.6%에서 1.4%로 하향 조정한 것도 이런 인식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브렉시트 이후 유럽 시장이나 외환 시장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브렉시트 이후 한 달 동안 파운드화의 가치는 12%나 하락을 했고요. 또 유로화의 가치도 같은 기간 3.5%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환율 움직임이 커지면서 글로벌 자금의 이동 속도가 빨라져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브렉시트 이후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수익성을 쫓는 자금이 미국으로 몰리고 있는데요. 달러 독주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뉴욕 외환시장에서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전날보다 0.3% 상승한 97.35를 기록을 했습니다. 4개월 만에 최고치로 주간 기준으로는 5주 연속 상승세입니다. 네, 그런데 영국 캠브리지대 장하준 교수가 지난 23일이었죠. 이 브렉시트 여파로 외환위기까지 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장하준 교수는 브렉시트가 이 외환위기까지 불러올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장하준 교수는 금융 등 서비스업에서 영국 기업이 EU 시장에 접근을 못하면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하면서 영국에 들어오는 외국 자금 흐름도 줄면서 외환위기까지 올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장 교수는 파운드화 가치의 하락과 인플레이션 그리고 반이민 인종차별 정서, 정치적 갈등 심화로 전대미문의 불확실성 속에서 취약한 영국 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면서 영국이 세계 금융에서 역할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몇 년간 세계 경제 문제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 아울러 영국 경제는 제대로 계획 없이 EU 탈퇴 결정을 했는데
최소 4년에서 5년까지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이라면서 탈퇴 통보 시점부터 2년간 협상을 하는데 오는 2018년 4, 4분기까지 불확실성 속에서 경제가 굴러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또 이 밖에 앞으로 나타날 돌발 변수들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영국이 EU와 브렉시트 협상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돌발 변수가 나타날 가능성도 큽니다. 영국은 EU 탈퇴로 이민자 유입은 막으면서 유럽 시장에 대한 접근권은 그대로 유지할 방침입니다. 그렇지만 EU는 이동권 보장 없이는 시장 접근성을 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EU 회원국의 추가 탈퇴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브렉시트 이후 한 달이 지났는데요. 현재 글로벌 금융시장 흐름과 또 앞으로 변수는 없는지 전망까지 짚어봤습니다. 보도국 이보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얼마 전 대기업의 평균 임금은 6천만 원대지만 중소기업은 3천만 원대에 그치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바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반도체 협력사 직원 만여 명에게 150억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해 임금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본격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삼성전자가 95개 반도체 협력사에 상반기 인센티브를 지급했습니다. 152억 원 규모로 협력사 임직원 약 만여 명이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1인당 평균 152만 원 꼴입니다.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지역경제와 내수경기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삼성전자는 2010년 생산 품질 관련 협력사 격려 차원에서 생산성 격려 인센티브를 도입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환경안전 인프라 관련 협력사에 안전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이 협력사한테 인센티브를 지급을 하면 그 인센티브가 협력사 임직원들한테 그대로 고스란히 전달돼서 이제 체감적으로 임직원들의 그런 사기 진작이 높아지는 거 하는 차원에서 하게 된 거예요. 지난해부터는 매년 한 번 연초에 지급하던 인센티브를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씩 연 2회로 확대했습니다. 이 밖에도 삼성전자는 협력사와의 동반 성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협력사에서 필요로 하는 취약 분야에 삼성전자 인력을 2년간 파견을 보내 협력사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게 대표적입니다.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협력사의 경우 사고 방지를 위해 전문 컨설팅 업체의 안전 점검과 법률 자문 등도 지원합니다. 올해로 7년째를 맞은 삼성전자의 협력사 인센티브 지급은 대기업과 협력사 간 대표적인 동반 성장의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1인 가구와 노령 인구 등이 증가하면서 가정 간편식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블루오션으로 떠오른 가정 간편식 시장에 뛰어든 기업들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소비자 식탁 위에서 벌어지는 소리 없는 유통업체들의 전쟁을 박미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식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도 뛰어나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는 가정 간편식. 1인 가구와 노령 인구,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가정 간편식 시장에 뛰어든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은 올해 초 한식 브랜드 비비고를 앞세워 본격적으로 가정 간편식 시장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햇반을 앞세워 간편식 시장을 공략했던 CJ제일제당은 최근 요리하는 재미를 느끼게 하는 백설 쿠키를 선보여 간편식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카레와 짜장 등으로 3분 요리 제품을 앞세운 오뚜기도 최근 국물 없는 라면 제품군을 강화하며 면류 사업 부문에서 시장 점유율 높이기에 나섰습니다. 대상청정원은 휘슬링쿡 등으로 가정 간편식 시장에 진출한 이후 차별화를 강조하면서 고객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2013년 피코크 브랜드로 가정 간편식 시장에 뛰어든 신세계는 성장세가 가파릅니다. 코스트코의 PB 상품인 카틀랜드를 표방한 이마트의 피코크 매출은 2013년 300억 원대에서 지난해 1270억 원으로 4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피코크의 성공을 바탕으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신세계푸드를 이마트에 이어 주력 계열사로 키우겠다는 보관을 밝힌 바 있습니다. 수익성이 큰 알짜 사업으로 구조를 재편해 유통 채널과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신세계는 피코크 브랜드와는 별개로 오는 9월
별도의 식품 브랜드를 내놓을 예정이어서 CJ와 대상 등 기존 식품업체와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서울경제TV 박미라입니다. LG화학이 국내 최대 규모 엘라스토머 공장 증설을 통해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LG화학은 2018년까지 충남 대산 공장에 약 4천억 원을 투자해 총 20만 톤 규모 엘라스토머 공장 증설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공장은 축구장 8배 이상인 약 59,400제곱미터 규모로 건설될 예정이며 이는 엘라스토머 전용 생산 공장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엘라스토머는 고무와 플라스틱의 성질을 모두 가진 고부가 합성 수지로 자동차용 범퍼 소재, 신발의 충격 흡수충, 기능성 필름, 전선 케이블 피복제 등에 사용됩니다. 이번 공장 증설이 완료되면 LG화학의 엘라스토머 생산량은 현재 약 9만 톤에서 2018년에는 29만 톤으로 3배 이상 증가하게 되며 글로벌 탑3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신협 등 4개 상호금융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미환급 출자금과 미지급 배당금이 3월 기준 총 1,96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급 대상자가 총 178만 명인 점을 고려하면 한 사람당 약 11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셈입니다. 상호금융조합원은 출자 좌수에 따라 배당금을 받을 수 있고 조합을 탈퇴하면 그간 납입한 출자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조합원이 사실을 잘 모르는 데다 조합도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아 미지급 출자 배당금이 쌓인 것입니다. 금감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9월부터 각 상호금융 중앙회 주관으로 미지급금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고객이 배당금이나 출자금 미환급금을 찾아가도록 우편물과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조합원이 창구를 방문하면 미지급금이 있는지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각 중앙회 홈페이지에서도 조합원이 미지급금 내역을 조회할 수 있게 하고 환급 사유가 발생하면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미리 지정한 계좌에 자동으로 입금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서울에서 전세 아파트를 얻으려면 최소 2억 원은 있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6월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아파트 가격은 1억 9,125만 원에 달합니다. 이사할 때 들어가는 부동산 중개료 약 57만 원과 이사 비용 등 부대 비용을 포함하면 2억 원가량이 필요한 셈입니다. 올해 최저임금 6,030원을 기준으로 하루 8시간 동안 하루도 쉼없이 11년 5개월을 벌어야 겨우 2억 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이 밀집한 저가의 전세일수록 상승률은 가파르게 나타났습니다. 하위 20% 이하인 1분위 아파트 전세값은 작년 6월 1억 5,943만 원에서 1년 만인 지난달 1억 9,125만 원으로 20% 상승해 5분위 구간 가운데 가장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상위 20%인 5분위의 전세값은 같은 기간 12.5% 올랐습니다. 가입자가 한 명도 없는 이른바 깡통보험이 보험업계 전체적으로 1,0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전체 생명손해보험사의 보험상품 가입자 현황을 조사한 결과 가입이 0건인 상품이 1,071개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생명보험 상품이 165개였고 손해보험 상품은 906개에 달했습니다. 가입자가 한 건에서 100건인 경우는 생명보험 상품이 73개였고 손해보험 상품은 1,275건이었습니다. 상품의 개발과 유지관리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고려하면 가입자가 지나치게 적은 상품을 운영하는 것은 보험사의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민병두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드론을 이용한 음식 배달이 이뤄졌습니다. 편의점 체인인 세븐일레븐은 현지 시각으로 지난 11일 네바다주 중소도시 리노에서 치킨 샌드위치와 도넛, 커피, 차가운 음료 등을 보냉이 가능한 상자에 담아 1.6km 떨어진 한 가정집에 배달했습니다. 이번 배달은 시험용이 아니라 미 당국의 허가를 받은 상용 서비스여서 인구 밀도가 낮은 소도시와 농촌을 중심으로 미국 내 드론 배달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아마존, 구글 등 다른 미국 기업들도 자체 드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연일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전력 수요가 여름철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최고 전력 수요가 8,022만 킬로와트로 뛰어 여름철 기준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신규 벤처펀드 결성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9.9% 급증한 1조 6,68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상반기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입니다.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의학 발전,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우리나라의 만 100세 이상 고령자가 5년 새 72% 급증해 지난해 11월 현재 총 3,15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채용 면접에 응시하는 청년 미취업자에게 기업이 면접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를 추진 중입니다. 네, 생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